오즈의 마법사 제 7장 위대한 오즈에게 가는 여정. 그날 밤 도로시와 친구들은 근처에 집이 한 채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울창한 숲속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야만 했어요. 숲의 밤 공기는 꽤 쌀쌀했지만 다행히 그 큰 나무는 이슬로부터 친구들을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두터운 덮개가 되어 주었죠. 양철 나무꾼은 자신의 날카로운 도끼로 부지런히 많은 장작을 쪼개 주었고 도로시는 그 덕분에 아주 훌륭하고 따뜻한 불을 피울 수 있었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도로시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외롭고 서글픈 마음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어요. 도로시와 귀여운 토토는 그날 남아있던 빵을 모두 먹어버렸기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들의 고민을 들은 사자가 나직이 말을 건넸어요. 만약 당신들이 원한다면요. 사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죠. 제가 이 숲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슴을 한 마리 잡아다 드릴게요. 당신들은 음식을 익혀 먹는다는 저로서는 조금은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슴 고기를 불에 잘 구워서 아주 훌륭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양철 나무꾼은 사자의 제안에 깜짝 놀라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당신이 불쌍한 사슴을 죽이면 저는 분명 슬퍼서 울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제 턱이 다시 녹슬어 움직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양철 나무꾼의 애처로운 부탁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자신의 저녁거리를 찾아 숲속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어요. 그가 무엇을 먹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돌아와서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편 허수아비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견과류가 잔뜩 열린 나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는 부지런히 견과를 따서 도로시의 작은 바구니를 가득 채워주었답니다. 덕분에 도로시는 한동안 배고프지 않을 수 있었어요.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이렇게나 친절하고 사려 깊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한 허수아비가 서투르게 견과를 줍는 모습이 너무나 우스워서 크게 웃고 말았답니다. 그의 솜으로 채워진 손은 너무나 둔해서 바구니에 넣는 것만큼이나 많은 견과를 땅에 떨어뜨렸거든요. 하지만 허수아비는 바구니를 채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그렇게 하는 덕분에 활활 타오르는 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불꽃이 자기 몸의 짚에 옮겨붙어 자신이 타버릴까 봐 너무나 무서워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불에서 한참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도로시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만 조용히 가까이 다가와 마른 잎으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어요. 그 덕분에 도로시는 마치 따뜻한 이불을 덮은 듯 아주 포근하게 감싸인 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답니다. 정말 고마운 허수아비였죠. 날이 밝자 도로시는 작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몸을 숙여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에 잠시 정신이 들고 나자 그들 모두는 이제 에메랄드 시티를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길을 나섰답니다. 이날은 여행자들에게 정말 많은 사건이 일어난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되었어요. 1시간쯤 꾸준히 걸었을 때 그들 앞에는 길을 가로질러 울창한 숲을 양쪽으로 깊게 가르는 아주 큰 도랑이 나타났어요. 그건 정말 매우 넓고 아득한 도랑이었고 친구들은 조심스레 도랑의 가장자리에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도랑은 끝없이 깊어 보였고 그 밑에는 크고 뾰족한 바위들이 가득했어요. 양쪽 경사는 너무나 가팔라서 누구도 감히 내려갈 수 없었답니다. 잠시 그들의 여정은 마치 여기서 영원히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도로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도랑을 건널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양철 나무꾼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모르겠어. 정말 막막하군. 그리고 사자는 자신의 갈기털을 흔들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자 허수아비가 침착하게 말했죠. 우리는 날 수 없다는 건 분명해요. 또 이렇게 깊고 큰 도랑 속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 만약 이걸 뛰어넘을 수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멈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자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음속으로 도랑의 거리를 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거야. 사자의 말에 허수아비가 반색하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잘 됐네. 당신이 우리를 한 명씩 등에 태우고 건너면 되겠어. 그렇게 하면 모두 안전하게 도랑을 건널 수 있을 거야. 좋아, 해볼게. 최선을 다해서 건너보자. 사자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누가 먼저 내 등에 탈 거야? 허수아비가 나서서 말했어요. 내가 먼저 갈게요. 만약 당신이 도랑을 뛰어넘지 못하면 도로시는 바닥에 떨어져 죽을 것이고 양철 나무꾼은 뾰족한 바위에 부딪혀 찌그러지고 말 거예요. 하지만 내가 타면 상관없어요. 나는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테니까요. 겁쟁이 사자는 허수아비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난 솔직히 떨어질까 봐 너무너무 무섭지만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 최선을 다해 해봐야겠어요. 자, 내 등에 올라타. 허수아비는 조심스럽게 사자의 등에 올라탔어요. 크고 늠름한 사자는 도랑 끝으로 천천히 걸어가더니 몸을 잔뜩 낮췄죠. 허수아비가 사자에게 물었어요. 왜 달려서 점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더 멀리 뛸 수 있을 텐데요. 사자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한 번의 도약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그리고 사자는 크게 몸을 솟구치더니 공중으로 힘껏 날아올라 반대편에 안전하게 착지했답니다. 친구들은 그가 얼마나 쉽고 멋지게 해냈는지 보고 너무나 기뻐서 환호했어요. 허수아비가 사자의 등에서 안전하게 내리자 사자는 다시 도랑을 가볍게 뛰어넘어 돌아왔죠. 이번에는 도로시가 귀여운 토토를 품에 꼭 안고 사자의 등에 올랐어요. 그녀는 한 손으로 사자의 갈기를 꼭 붙잡았답니다. 순간 그녀는 마치 거대한 새처럼 공중을 나는 듯한 짜릿한 느낌을 받았고 무언가를 생각할 틈도 없이 반대편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사자는 세 번째로 도랑을 건너 양철 나무꾼을 태워왔답니다. 모든 친구들이 안전하게 건너오자 그들은 잠시 앉아서 쉬었어요. 사자는 큰 도약을 세 번이나 해서 숨이 차 있었고 헐떡이는 그의 숨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열심히 달린 커다란 개와 같았답니다. 이쪽 숲은 아까 건너왔던 숲보다 훨씬 더 빽빽하고 어둡고 음침해 보였어요. 햇빛 한 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듯한 분위기였죠. 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마치자 친구들은 다시 노란 벽돌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모두 각자의 마음속으로 과연 이 어둡고 길고 긴 숲의 끝에 다다라 다시 따뜻한 햇빛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죠. 그들의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더하는 듯 곧 숲속 깊은 곳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 지역엔 칼리다스라는 무서운 괴물들이 산다고 들었어. 정말 조심해야 해. 도로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칼리다스가 뭐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사자가 몸을 떨며 대답했어요. 칼리다스는 곰 같은 몸에 호랑이 같은 무시무시한 머리를 한 괴물들이야. 그들의 발톱은 너무나 길고 날카로워서 나 같은 사자도 한 번에 두 동강 낼 수도 있지. 나는 솔직히 칼리다스가 너무나 무섭단 말이야. 도로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그럴만해요. 정말 듣기만 해도 끔찍한 짐승들이네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자가 도로시의 말에 대답하려던 순간 또 다른 크고 깊은 골짜기가 길을 가로막았어요. 이번 것은 아까 건넌 도랑보다 훨씬 더 넓고 깊어서 사자는 자신이 단번에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친구들은 다시 한자리에 앉아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의논했어요. 모두가 침묵에 잠겨 있을 때 심각한 생각 끝에 허수아비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기 도랑가에 아주 큰 나무가 서 있네. 양철 나무꾼이 저걸 베어서 반대편으로 조심스럽게 넘어뜨리면 우리는 그 나무 위를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을 거야.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거야. 사자가 허수아비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당신 머리에는 집 대신 진짜 뇌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야. 훌륭해. 양철 나무꾼은 지체 없이 즉시 도끼질을 시작했어요. 그의 도끼는 매우 날카로웠고 그의 팔은 지칠 줄 몰랐죠. 곧 큰 나무는 거의 다 잘려나갔답니다. 그러자 사자가 자신의 강한 앞다리로 나무를 힘껏 밀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큰 나무는 천천히 기울더니 이내 쿵 소리를 내며 도랑을 가로질러 쓰러졌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의 윗부분은 반대편 땅에 정확히 닿았어요. 친구들이 이 괴상하지만 튼튼해 보이는 다리를 막 건너려 할 때 저 멀리서 날카롭고 섬뜩한 으르렁거림이 들려왔어요. 그들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곰의 몸과 호랑이의 무시무시한 머리를 가진 두 마리의 거대한 짐승이 무섭게 달려오고 있었죠. 칼리다스다. 겁쟁이 사자가 온몸을 떨며 공포에 질려 외쳤어요. 빨리 건너요. 서둘러야 해요. 허수아비가 다급하게 소리쳤죠.
도로시는 귀여운 토토를 품에 꼭 안고 가장 먼저 나무다리를 건넜고 듬직한 양철 나무꾼이 그 뒤를 따랐으며 허수아비가 마지막으로 그 뒤를 이었어요. 사자는 비록 무섭기는 했지만 용기를 내어 칼리다스들과 잠시 마주 섰죠.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지 않은 아주 크게 온 숲을 뒤흔드는 끔찍한 포효를 내질렀답니다. 도로시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허수아비는 뒤로 넘어질 뻔했으며 사나운 짐승들조차 놀라서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사자보다 훨씬 크고 또 두 마리나 된다는 것을 깨달은 칼리다스들은 이내 다시 용기를 내어 돌진하기 시작했어요. 사자는 재빨리 나무 위를 건너 반대편으로 왔죠. 친구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어요. 두 짐승은 망설임 없이 나무 위를 건너오기 시작했답니다. 사자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린 이제 끝났어. 저놈들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게.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허수아비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는 크게 외쳤어요.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고 양철 나무꾼에게 다급하게 말했죠. 양철 나무꾼, 우리 쪽에 걸린 나무 끝을 베어버리세요. 빨리요. 양철 나무꾼은 허수아비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도끼를 힘껏 휘둘렀어요. 그리고 두 마리 칼리다스가 거의 다 건넜을 때 나무는 쿵 소리를 내며 거대한 도랑 속으로 떨어졌답니다. 불쌍한 짐승들은 함께 깊은 도랑 속으로 추락하여 바닥의 뾰족한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휴, 이제 좀 더 살 수 있겠군. 겁쟁이 사자가 깊게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살아있지 않다는 건 정말이지 참 불편하고 끔찍한 일이었을 거야. 녀석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직도 내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거리고 있어. 아, 나도 그런 심장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 양철 나무꾼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찔한 사건 이후 여행자들은 어둡고 무서운 숲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더욱 서둘렀어요. 도로시는 긴장과 피로 때문에 지쳐 사자의 등에 올라탔고 친구들은 쉼없이 계속 걸었답니다. 점점 나무들이 드물어지고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되자 마침내 친구들은 눈앞에 넓고 푸른 강이 흐르는 곳에 도착했어요. 강 건너편에는 노란 벽돌길이 아름다운 초원과 밝고 다채로운 꽃들 사이로 예쁘게 이어지고 있었고 길가의 나무들에는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매달려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크게 기뻐했답니다. 이 강은 어떻게 건너죠? 또 다른 문제가 생겼네요. 도로시가 물었어요. 간단해. 허수아비가 명쾌하게 대답했어요. 양철 나무꾼이 튼튼한 뗏목을 만들어서 우리를 강에 띄워 보내면 돼. 그러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양철 나무꾼은 자신의 도끼로 주변의 작은 나무들을 베어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가 뗏목을 만드는 동안 허수아비는 강둑 근처에서 열매가 잔뜩 달린 나무를 찾아냈답니다. 하루 종일 견과만 먹었던 도로시는 그 열매들이 매우 반가웠고 잘 익은 열매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지런하고 힘센 양철 나무꾼이라도 튼튼한 뗏목을 만드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밤이 되었을 때도 작업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강가 옆 나무 아래 포근한 자리를 찾아 잠들었고 도로시는 에메랄드 시티와 곧 자신을 집으로 돌려보내줄 선한 마법사 오즈의 따뜻한 꿈을 꾸었어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날을 간절히 바랐답니다.